자, 이어서 14번 문제인데 2024년도 수능 21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양수 A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A가 양수다라고 표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같거나 크다에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위에는 제한 범위가 없고요. 기본적 미정계수가 없고요. 밑에는 미정계수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앞에서 문제 풀다시피 현재 미정계수가 없는 걸 먼저 기준 잡아주시고 미정계수가 있는 건 나중에 비교하면서 그림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t가 0보다 작거나 크다인데 t-1에서 t 플러스 1, 즉 우리가 알고 있는 t-1에서 x가 t 플러스 1까지 이 구간의 길이는 얼마냐면 2짜리입니다. 구간의 길이가 2를 놓고서 비교해 주는데 그 중에서 나는 최대값을 뭐라고 하겠다? GT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fx를 통해서 GT 값. 현재 만약에 0이야. 그러면 현재 t가 0이야 해버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범위 내에 있는 것 중 제일 큰 놈을 나는 함수값으로 갖겠다라고 선점포가하는 거죠. 구간 0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함수 GT에 대한 최소값이 얼마다? 5가 나왔어요. 최소값이 5가 되도록 하는 현재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먼저 그림을 그려보는데 현재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6까지예요. 이 범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Y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현재 이거 2차 함수고요. 근이 마이너스 X의 X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0부터 6까지를 잡아서 현재 나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까지. 현재 범위가 6까지니까 여기까지만 그려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여기가 1, 2, 그 다음에 3에서 최대값 4, 5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상황을 이렇게 살짝 표현해 봤어.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Y는 fx. 그럼 여기까지만 놓고 한번 GT를 판정해 볼게. 그러면 GT라는 건 뭐지? 라고 설명해 보면 연장해서 그려볼게요. 쫙. 그러면 현재 여기서 이 값을 그대로 이어붙일게요. 1, 2, 3, 4, 5, 6 이해되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G0이 뭐야? 라고 하면 G0이라는 것은 0 넣어주시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놈 내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 누구겠어요? 바로 요 1일 때 값이겠죠? 근데 1일 때 값을 넣어보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합치면 얼마 돼? 5가 되겠네? 라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5에다가 점 하나 쿡 찍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요 구간의 길이가 1짜리니까 요 1에 맞춰서 요거를 조금씩 따라간다는 얘기야. 따라간다고. 그러면 따라가는데 이 함수가 계속 증가함수니까 어떻게 돼요? 요 구간의 값에서 이렇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3까지는 값이 다 똑같겠구나. 그러면 2일 때 값이 얼마다? 바로 이 꼭지점 값이겠구나. 그럼 2를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9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어딘가 9가 나오겠죠? 여기가 9. 그러면 2일 때 값은 2일 때 G2라는 값인데 G2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부터 3까지. 이때 최대값은 누구다? 얘가 된다.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올 거야. 이해 갔죠? 그러면 여기서까지 됐고 그 다음부터 넘어가요. 이때 당시 함수값 최대값이 뭐지?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부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G2부터 해서 쭉 가서 여기까지 G4까지. 그러면 현재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1, 2, 3, 4 잡아주면 자, 4까지는 전부 다 최대값이 누구야? 얘를 계속 공유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제일 큰 놈 누구야? 라고 하면 당연히 이 꼭지점 값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G4까지는 계속해서 요 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 4일 때 값은 여기 3에서 5까지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니까 요 라인 따라가겠죠. 그러면 5일 때 값은 얼마다? 4에서 6까지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거? 4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럼 값이 똑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5일 때 값은 어떻게 돼요? 5일 때는 4하고 6이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5에서는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4에 해당하는 값. 4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넣어주면 마이너스 2. 그럼 얼마 나온다?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여기가 8이구나. 쓱 8. 그러면 현재 만약에 내가 여기서 6을 잡았어. 그러면 현재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이 대응되는 값은 누가 와야 돼? 이제부터? 바로 로그 함수가 등장할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에 대응되는 건 이 5라는 값하고 비교되는 게 누구야? 그럼 7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만약에 5일 때 값이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5가 되는 거야. 만약 여기가 더 크다면 이때는 5가 되면서 여기가 기본적으로 6일 때 값, 요 5라는 값을 유지하면서 쭉 올 거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쵸?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GT의 최소값이 얼마냐면 바로 5가 되세요 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 더 작아지는 값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6에서는 5부터 7까지 범위 내에서 최대값 찾는 건데 만약 그래프가 두 번째로 살짝만 지워주고요.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x가 6보다 작거나 클 때 그러면 현재 이 함수는 y는 a의 로그 4의 x-5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점근상이 당연히 5보다 클 거고 6을 넣어주면 x가 6일 때는 얼마니? 로그 4의 1이기 때문에 얼마 돼요? 0 되겠죠. 아, 그럼 6일 때 값은 1이 현재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증가함수예요. 만약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돼버리면 현재 여기까지는 최대값이 누구야? 그럼 얘가 되겠지? 하지만 조금만 더 가면요. 이렇게 갈 거예요. 조금 봐보세요. 요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에서 조금 더 가볼까?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최대값이 얘가 맞지만 더 가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최소값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얘보다 여기 있는 함수값이 얘보다 어때요? 클 테니까. 얘가 얘보다 커지면 5보다 더 작아지는 값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GT의 최소값이 5라는 이 말에는 위배 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서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올 때는 여기였지만 따라가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이 어떻게 돼? 여기랑 여기랑 똑같네 이게 되는 거고요. 조금만 더 넘어가면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요 값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값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모습을 갖출 거예요. 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난 따라서 그릴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타당하다. 이게 되는 거야. 타당하다. 그리고 만에 하나 얘보다 더 높은 값이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판단해 봤어. 그러면 이거 오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지는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값에서 현재 여기는 5가 안 되고 더 올라왔다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부터 로그 함수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 치면 내가 보고 있는 이 구간 전 범위에서 이 전 구간에서 최소값이 얼마다? 5가 되는 것은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얘 성립할 거야. 그러면 이 초록색이 돼도 여기까지 왔다 가니까 이것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요것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것은 양수 A의 최소값이 뭐야? 라고 했다면 결국 그 상황은 바로 요 상황을 원한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아, 그러면 얘가 바로 7,5를 지났을 때 가능하겠군 이라는 게 그림을 통해서 명시되는 겁니다. 그러면 Y는 5값, 그 다음에 X는 7이니까 A 로그 4에 7 넣어주시면 2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했을 때 A 곱하기 여기는 로그 4는 2의 제곱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그러면 요 값은 1이니까 사라질 거고 요 2분의 1 넘겨준다면 A는 얼마다?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이 없어요. 얘는 풀이 과정으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 상관관계 그리고 최대치수가 떴을 때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고만 있다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앞에 있는 좌표를 통한 응용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래프 자체를 통한 대소비교, 교점의 개수 또는 최대치수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래프 개형에 관련된 질문을 앞으로도 많이 던질 거다라는 점을 학생들이 깊이 느끼고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레파토리는 기존에 있던 수트에 있는 함수극한 미분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과정 잘 봐두시고 앞으로 추후에 있을 수능에서 바로 이 문구 닫힌 구간 t하고 t-1에서 t 플러스 1까지의 최대값을 gt라 하자 이 문장 별표하시고요. 나중에 이거 수트에 있는 미분 가능성에서 시험 문제를 다룰 거다. 여기서 아마 응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4번 문제, 수능 문제도 다뤄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면서 선생님처럼 똑같이 두 칸 쫓아가면서 맞춰보시면 문제 내용을 훨씬 더 잘 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서 최소값이 5라는 설정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4번째 문제를 끝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과정이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근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남는 시간을 통해서 개념 정리를 좀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이 진입 한정, 우리가 합답형이라고 하는데 이 기억, 니은, 디귿 있죠?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할 거고 싫어할 거예요. 이거 나 정말 싫어하는데 못 맞추겠는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첫 번째 이 목표는 뭐냐면 명제예요. 다시 말하면 참과 거짓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딱 5분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쉬울 거야. 명제는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을 해요. 그래서 진행 방향이 P를 가지고 Q를 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주인공은 누구냐면 P라는 겁니다.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P 이렇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누구 입장에서 본다? P의 입장에서 본다 라는 점 까먹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에 명제가 참이다 라고 한다면 명제가 참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P의 원소가 Q에 다 들어간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Q가 이렇게 있어. 그 집합 안에 P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참이라고 해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두 집합이 상등이더라 라고 할 때도 참이라고 합니다. P의 원소 중에 단 한 개라도 Q 밖에 나가는 게 있냐 없냐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거짓이라고 설명한다면 거짓이라는 명제는 P의 원소 중 Q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예를 설명해 줘요. 그러면 여기서는 부분 집합이 아니고 P가 Q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경우를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따져봤을 때 P 중에 Q를 이렇게 흡수하면서 P 중에서 Q 밖으로 나가는 게 있어? 있어. 아, 이게 바로 반예. 또 집합 중에서 공부하다 보면 P하고 Q가 교집합이 생기죠. 그렇다면 P 중에서 Q 밖으로 나가는 게 있어? 있어. 그러면 이게 반예. 그러면 집합을 따졌을 때 P하고 Q가 완전히 동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내 자체가 아예 반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예라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P의 원소 중 Q에 들어가지 않는 걸 우리는 반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누구를 포함했느냐가 아니고 P의 원소가 Q에 다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줘. 이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면 현재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입니까? 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명제를 P라고 하고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 Q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자체가 이미 끝난 게 아니죠. 최적화 정리합니다. 최적화 정리하는데 이 최적화 정리하는 과정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냐면 진리 집합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웠을 때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진리 집합? 그러면 이거는 정리해 보면은 x-1이 0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x가 얼마 나와? 0과 1이 오게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가 첫 번째 x 대신에 1을 넣었어. 1 빼기 3 더하기 2는 0. 오케이. 성립하죠. 하지만 x가 0이면
성립했을 때 여기는 2가 0이냐? 라고 하니까 이것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명제가 뭐야? 거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거짓이야? 0은 성립하지 않잖아. 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0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잖아. 그쵸? 지금 여러분들 반니 어디 찾아야 됐어요? P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건 P의 관점에서 P의 모든 원소가 Q에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느냐. 요걸 잡는 게 명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꾸로 명심할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좀 더 설명하면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거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그럼 모든 학생이 다 그럴 거야. 이거 참이라고. 왜? 아니 사람은 동물이잖아. 정답이에요. 초등학생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동물? 동물 중에 테두리 안에 사람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동물이 아닌 게 없다. 이게 된 거예요. 사람 중에는 동물이 아닌 게 없다. 그러면 거꾸로 질문할게요. 모든 동물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그러면 학생들 다 그럴 거예요. 거짓이요. 왜 거짓입니까? 아니, 모든 동물이 사람일 수는 없잖아. 왜?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왜?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 이런 애들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쵸? 여러분들 말 잘했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반예를 어디 찾는 거예요? 바로 P에서 찾는 거예요. 이것 중에 안 되는 게 한 개라도 있어? 라는 걸 찾아내는 게 명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있는 원소 중 뒤에 만족하지 않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그것을 거짓.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 현재 반예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기억니은도 똑같아요. 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의 주려고 하는 건데 어떤 학생이 그래요. 모든 동물은 사람이냐? 거짓. 선생님, 근데 사람은 동물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람도 동물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명제가 P이면 Q이기 때문에 P를 가지고 Q를 설명하는 거지 Q에서 P로 가는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명제를 따질 때는 뒤에 게 앞에 들어간다? 뒤에 있는 내용을 앞에 입력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과정이 앞에 있는 걸 뒤를 넣었을 때 성립하겠느냐라고 묻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보면 현재 시험 문제 봤을 때 여기에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죠. 여기가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와요. 그리고 상대방이 앞에서 설정할 때 뭐뭐뭐이다, 뭐뭐뭐일 때 무엇을 현재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돼요.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제 쭉 읽죠. 그 기억부터 입력을 하잖아 이렇게.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배경과 이 조건문이 나오잖아요. 조건문 여기까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게 바로 집합 P가 되는 거예요. 얘가 P. P면 Q다 할 때 P. 그래서 이 P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적화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최적화 정리 필수. 이 내용을 정리해서 정확하게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명확하게 가져와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옵션인 거예요. 이 P를 정리를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여기 들어가는 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Q1, Q2, Q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매치업을 하는 거죠. 그럼 P를 정리해야 Q1, Q2, Q3랑 비교할 수 있는데 정리도 안 해놓고 문제 풀겠다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은 반드시 최적화 정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 한다? 이제 명제에 맞춰서 P이면 Q1, 니은 P이면 Q2, 디귿 P이면 Q3 이 과정을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여기서 참과 거짓을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보다 이렇게 대입하는 거 안 됩니다.
이렇게 대입하는 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주의할 것은 현재 명제에서 이 디귿번, 기역, 니은, 디귿에 보면 뭐뭐뭐뭐이면 뭐뭐뭐뭐이다 이렇게 있죠. 이것은 성립했다고 설명하는 거고 이게 맞냐라고 묻기 때문에 여기도 P의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P의 일부분이다. 여기가 P의 일부분이구나. 그럼 여기가 바로 Q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과 여기까지를 합쳐서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뒤에서 앞에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간혹가다 학생들 중에 이건 어떠니 성립하던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Q에서 P로 갔어요. 우리 명제에서 말하는 여기입니다. 근데 만약 P하고 Q가 상등이 돼버리면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당연히 참이죠. 그러니까 내가 집어넣는데 성립하네? 오케이 했다면 그거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철저하게 반드시 뭐 한다? 그러면 이게 항상 참이야? 그러면 Q이면 P다가 어떻게 돼요? 이건 거짓이 되잖아요. 명제는 참인데 역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학생들이 요걸 넣었을 때 이게 성립하네? 참! 그랬을 때 답이 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걸 집어넣었더니만 나는 참! 이라고 생각했는데 명제에선 거짓 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잘못이 뭡니까? 하면은 Q1을 현재 뭐 한다? P에다가 입력했다. P이면 Q이다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Q이면 P를 푼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니까 꼭 기억할 것은 가장 중요한 으뜸, 바로 P를 최적화 정리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결과인 Q1, Q2, Q3와 비교한다. 이 점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항상 모든 기억 니은 디귿을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칠판 정리 후에 이제 남은 문제인 현재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